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6번째 시간이에요. 발가락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걷다가 어디 뭐 이렇게 쿵 부딪혀서 그러기도 하고요. 좀 만성적으로 꽤 오랫동안 몇 년씩 이렇게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발가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통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발바닥이 아픈 것도 있고요. 발에는 상당히 많은 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자상이나 혹은 골절상들도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근데 염자하고 골절을 오늘은 설명 안 해드릴 거고요. 이 전 시간에 드렸던 발목이 아플 때 그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신경이 눌릴 때가 있어요. 발등 위가 눌릴 때, 발등이 저릴 때가 있고요. 발바닥이 저릴 때가 있고 발가락 사이가 또 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발가락,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이나 새끼발가락 쪽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통풍 질환이 발가락에는 좀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발에 어떤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발에 뼈가 모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화면을 보니까 26개 있다 그래요. 한쪽에. 그럼 양쪽 합쳐가지고는 얼마예요? 그러면 52개. 인체 전체 사람이 뼈가 204개가 있다, 206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양쪽 발에 있는 뼈만 합치더라도 전체 우리 몸에 있는 뼈의 한 4분의 1 정도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에 있는 뼈들도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전체 뼈의 한 절반 정도가 있어요. 미세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뼈들이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다리를 만들 때 아치 모양 다리 많이 보셨죠? 왜냐면은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 아치 모양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꽤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도 모양을 보면은 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뼈들이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치가 너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이 아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치가 낮아지는 거를 이제 평평족,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래 걸으면 발이 많이 피로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요족이라 그래서 이게 마치 하이신 것처럼 너무 또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족이 되더라도 평평족이 되더라도 이 중족골의 한쪽에 체중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서 좀 관절 문제들이 잘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평족은 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예요. 단지 발의 피로가 문제가 아니라 한쪽 발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낮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 어깨가 아파요. 어느 쪽이요? 왼쪽. 그리고 또 어디 아프세요? 허리도 아파요. 어느 쪽이요? 왼쪽. 또 어디 아프세요? 무릎 아파요. 어느 쪽이요? 왼쪽. 이상하게 다 한쪽만 이렇게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골고루 계속 한쪽만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좌우의 균형이 깨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골반 균형이 깨지거나 한쪽 다리가 좀 짧아지거나 해서 한쪽으로 체중 부하가 실리면은 짧아진 쪽으로 골반이 내려간 쪽으로 해서 발목부터 무릎부터 어깨까지 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균형에 대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가역적으로 좀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짧아졌다 그러면은 이 평발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을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역적으로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적절히 이제 교정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하면은 전반적인 통증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발가락 사이사이를 움직이는 근육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발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아리 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목이나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종아리 쪽부터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발등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은 발 안쪽 복숭아뼈의 뒤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발등을 지배하는 신경은 바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이제 눌려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발의 구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떤 통증들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거예요. 역시 가장 많은 빈도는 이제 근육통이에요. 갑자기 내가 발에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근육들을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근육이 짧아져서 혹은 근육이 뭉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파요. 발바닥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쭉 두르듯이 이제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발 앞쪽이 아프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근육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위와 내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근육 문제를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육통들의 특징은 통증이 그다지 날카롭진 않아요. 좀 묵직하거나 뻐근한 느낌을 나타내고요.
다음에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당기는 듯이 그렇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특징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를 손으로 좀 강하게 누른 다음에 다시 움직여보면 통증이 좀 쉽게 줄어드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침 치료 몇 번 받으면 또 쉽게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 모양들을 좀 잘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바닥이 아픈 경우 상당히 흔한데 족저근막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아까 발이 아치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밑에서 이 근막이 있어서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뒤꿈치에 있는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건부터 실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가 너무 많이 뭉쳐 있을 경우 이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디딜 때마다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여기에 염증이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막 디디려고 할 때 그때 되게 아파요. 그래서 막 쩔뚝쩔뚝 하다가 근데 또 걷다 보면은 좀 괜찮아져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좀 부어요. 붓다가 이제 처음 디딜 때 그때 되게 아프죠. 그러다가 이제 걷다 보면 붓기가 좀 빠지면서 통증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상처가 나 있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나요. 왜 디딜 때마다 상처를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바닥에 좀 깔창을 깔고 좀 잘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좀 침치료를 하다 보면 또 잘 낫는 질환이고요. 이제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아까 앞쪽으로 신경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발목 사이에 이 인대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발등을 꽉 누르는 그런 신발을 신고 아니면 새 구두를 신고는 이제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상이 돼서 발등으로 찌릿찌릿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신경통들은 좀 통증 양상이 찌릿찌릿해요. 혹은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버리면 감각이 둔해져요. 꼭 남의 발처럼 피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 후방 터널 증후인데 이 안쪽,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요 근처에서 이제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꿈치에 복숭아뼈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을 이렇게 살짝 두드려 보면은 어느 부위를 탁 두드렸을 때 발바닥으로 뭔가 찌릿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걸로 우리가 신경통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발바닥이 저려요, 혹은 발바닥이 시려요, 발바닥이 화끈거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고요. 신경손상이 더 심해지면은 꼭 발바닥에 뭐 고깃덩어리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디디는데 감각이 좀 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약침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은 또 쉽게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또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요 근처에서 이제 부어서 발을 딱 디디고 앞꿈치로 디딜 때 발가락 2개 정도가 혹은 한 2-3개 정도가 이렇게 찌릿하고 통증을 느끼는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발가락 사이가 부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침으로 저 붓기를 빼주면은 또 쉽게 치료가 되고요. 자, 이제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무지의 반증은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 신발이 예쁘잖아요. 앞쪽을 좀 뾰족하게 만드는 이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이 발 모양하고 맞지 않아서 발가락이 자꾸 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휘기 시작을 해서 통증을 느끼다가 나중엔 관절이 아예 변형이 와버려요. 이 정도까지 이제 변형이 오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까요? 원상복구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통증을 느낀다 그때부터 좀 신발도 편안하게 신고 이 몇 가지 이제 교정하는 보조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보조기구들을 좀 착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너무 많이 변형이 돼버리면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통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수술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체중을 실을 때마다 발에 체중을 실잖아요. 그때 체중이 약간 이제 중심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엄지발가락이 휘는 경우도 있지만 새끼발가락이 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지외반증하고 같은 병이고요. 병명일 때는 이제 소건막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무지외반증, 소건막류, 그 다음에 족지간 신경초정 이 세 가지는 요 하이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신발을 좀 편안하게 신고 볼이 넓은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염증성 질환을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통풍이에요. 통풍이라는 거는 요산이 몸에 축적이 돼서 요산결정체가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이 요산결정체가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게 관절 주변을 찌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게 급성기 때는 상당히 아파요. 마침 막 뭐가 호랑이가 이렇게 꽉 깨문다, 그러니까 깨무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도 백보역철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퉁퉁 붓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거리고 너무 아파서 이제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럴 때는 이제 사혈을 해가지고 이 피를 빼주면 통증이 좀 빨리 가라앉고요. 자꾸 재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요산이 축적되는 체내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2달 이상 꾸준하게 한약을 쓰면서 체내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죠. 이 통풍은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 무릎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은 좀 덜한 편이에요. 해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은 재발하는 거나 혹은 후유증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가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듣고 보니까는 이제 발가락이 아파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하는 거. 아이고 정답이네요. 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